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뉴포 초대석 시간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미국 사회 현실, 그리고 국제사회도 요즘 혼란 속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어떻게 이 현 시점을 바라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현안을 나누어 주실 그런 분을 저희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선근 한미우호협회 회장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신 건가요? 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금 미국 상황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 한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좀 봐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좀 사실 듣고 싶거든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렇다 뉴스를 전해드리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정말 제대로 지금 현 사회를 보고 있는 건지, 사실은 좀 이렇게 걱정이 될 때도 가끔 있고요. 좀 생각나시는 대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장래는 밝습니다. 예.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대통령 한 사람으로서 하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크지만, 네. 미국의 그 checks and balance, 상권 분립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나라의 장래를 우지좌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나라가 위태할 정도로 돼가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딱 지금 1년 4개월이 됐는데, 예. 1년 4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그 국민들로서는 불안해 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위태롭고요 되지도 않고, 예. 또 미국 국민이라는 미국 국민성이, 네. 우리가 이민자들로서 모인 이 나라지만 나라를 리드하고 커뮤니티 리드하는 리더들의 생각과 행동 능력이 네. 엄청나기 때문에 쉽게 한 사람 또는 한 당이 어떤 나쁜 결과 또는 좋은 결과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일단은 미래 미국은 밝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좋은데요. 일단은 좋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만 할 문제는 아니다. 네. 그 삼권 분립 얘기해 주신 건 정말 딱 저희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간 선거 준비하시느라고 요즘 좀 미국 내에서도 정치권이 좀 많이 소란스럽거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좀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화당은 공화당 내부에서 또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근데 요즘 공화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은 친트럼프냐 반트럼프냐로 나누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친트럼프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 라이노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자꾸 보이는데, 그걸 보시는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모든 일을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인데요. 네네. 모든 정치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보수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어느 조직이든 모두 한쪽으로 몰리는 것보다는 네. 밸런스가 맞게 모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집중된 의견을 집약을 시켜서 나라 발전이나 단체 발전을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미국뿐이 아니고, 네.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요즘 제가 많이 모르지만 이렇게 듣는 바에 의하면은 정치인들 거의 다가 나라의 장래나 아이들 후세들의 장래를 그런 중심으로 된 비전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내가 속한 당의 정책을 관철하려는, 네. 그러한 개인적인 소극적인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어렵게 되고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겪은 공화당 의원을 포함해서 그 민주당 정치인들 이렇게 모두 보면은 공통점이 네. 그 다음 재선을 위한 정책, 네. 나라의 발전, 나라의 10년 후 100년 후를 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되겠느냐 네. 하는 거에 초점을 너무 맞추다 보니까 이 우리 국민들이 네. 뒷전에 네. 물러앉게 되고 우리는 하나의 이용문이 되고 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서는 참 불만스럽고 화가 나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라도 그래도 정치인들이 몇 명 있어서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나라를 이끌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희생 정신이 있는 그 정치인들이 하나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장래가 나빠지지만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보면은 네. 지금 뭐 물가가 오른다거나 앞으로 그 미국이 갖는 세계적인 위치, 네. 세계에서 갖는 위치, 거기에 대한 그 불안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타파해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집권당이고 그 다수당인 그 민주당이 네. 나라의 그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그 책임이 그 다수당에 가게 돼 있고 대통령에게 쏠리게 되어 있는데 네.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그 작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차피 그 주목은 그 나쁜 결과의 주목은 민주당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공화당에서 중간 선거에 승리가 있을 거다 하는 그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선거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미국의 장래를 생각하는 많은 그 충성스러운 유권자들이 있어서 네. 그분들 위주로 아마 나라 발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하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정말 미국을 사랑하고 봉사하려는 아주 좋은 리더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누군지 몇 분 이렇게 좀 이름을 좀 대주실 수 있다면 네. 그 민주당으로서 민주당 의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조만친. 조만친. 네, 상원의원 같은 분이요. 예. 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러나 그런 용기, 정말 미국이 나온 정치인입니다.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활용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정치인이보다는 정치가, 스테이트맨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한 예로 조만친 상원의원을 들 수 있겠지만 그 뒤에서 조만친 의원 같은 분을 협조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의원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나라의 장래를 보기보다는 자기의 재선을 위한 그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지는 그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회장님이 여러 차례 선거인단으로 선출되신 적도 있고요. 네. 요번에 조지아주 선거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부정선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공화당 당원으로 말하는 그 생각이 아니고, 네네네. 미국의 국민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렇죠. 잘했죠. 이 나라가 한쪽으로 좌경화되었고 너무나 사회주의 일방관적으로 흘렀었는데 많은 바로잡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치가로서의 역량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가진 생각은 좋았지만 그 생각을 딜리버하는 그 테크닉이 정치가에서
일반 정치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네, 아무래도 정치 경력이 없는 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분을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높이 평가하는 것은 네. 자기의 사업이나 자기의 주변을 물리치고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예, 예. 부동산 개발업을 뉴욕에서 하면서 네. 상당한 성공적인 개발 사업을 이루었는데 네. 정책을 이용하고 정책을 활용하고 해서 자기 사업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얻은 그 기술을 자기 사업이 아니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이 되고 조 바이든 같은 의정 생활로 평생을 지낸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볼 때 참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났으니 부정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대통령이 됐으니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에 계속 근무를 하는 한은 우리의 선장입니다. 그렇죠. 내가 탄 배의 선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장을 우리가 계속 성원을 해야 되겠고 같은 인커리지를 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아에서 논란이 된 부정선거, 애리조나나 펜실베니아 네. 여러 군데서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absentee ballot 사전선거 네네. 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이런 폐단이 우선 조지아의 경우에는 많이 이번에 새로운 선거법을 만들어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고 다음에는 그런 부정선거의 여실이 전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나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네. 우린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특색이 네. 용감한 미국인들의 특징은 용감한 네.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개척 정신 같은 거. 예. 네.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나를 포함하고 홍 사장님 포함해서 모든 한인들도 나서서 불의가 있거나 부정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내 스스로가 경찰이 되는 겁니다. 나서야 돼요. 네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전화를 들고 경찰을 사법기관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한국에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복이라든가. 그렇죠.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시스템에서 성장해온 우리 한인 1세 유권자들은 쉽지가 않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미국의 시민으로서 가진 하나의 큰 장점은 용감해져서 불의를 넘겨보지 않고 바로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액션을 취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번 조지아 부정선거 1년 반 전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관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네. 거기에 내용이 세세히 밝혀져야 되겠고 그렇죠. 그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저 진짜 예. 오지랖이 큽니다. 한미우호협회 회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한미우호협회 일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한미우호협회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글자 그대로 한국과 미국이 우호관계, 프렌십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몇 명이 모여서 1996년에 올림픽이 있던 해에 네. 아틀란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미 관계는 약 140년 전에
그 조선 말기에 그 미국과 또 우호 조약이 네. 결성되면서 이루어졌고 그런 미미한 그 관계였지만 한국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네. 거의 3만 7천 명이나 되는 고귀한 그 미국인 생명이 한국에 와서 전사를 했습니다. 네. 한 사람이 무슨 살인 사건을 당해도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는 그러한 일인데 네. 상상을 해보세요. 3만 7천 명의 생명이 남의 나라의 전쟁에 네. 참여해서 네. 전사를 당했다는 거. 그 하나하나의 생명이 어떤 집의 아들이고 어떤 집의 삼촌이고 그렇죠. 어떤 집의 형이고 어떤 집의 동생이고 네. 어떤 집의 남편이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전쟁 남의 나라에 와서 그 추운데 고생을 하다 그 더운데 빗속에서 있다가 죽었어요. 내가 전쟁을 겪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어렸지만 내가 9살 정도 됐었는데 제가 미국 그 당시에 우리가 코쟁이라고 그랬죠. 네. 노랑머리를 한 미국 사람들 또 흑인들 이런 분들이 논에 길바닥에 엎드려져서 옆으로 쓰러져서 돌아간 분들을 봤어요. 네. 그 시체를 하나둘 본 게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요즘 생각해도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그 인연인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 제향군인들, 그러니까 미국에 그 살아오신 분들을 위주로 점심을 사드리고 저녁을 사드리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속 발전되는 모습을 계속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네. 그 당시에 그분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내가 청춘을 허비했다 네네. 하는 생각을 빼고 네. 내가 좋은 일을 했고 정말 보람된 일을 했다 하는 그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매개체를 만들어주고 그분들에게 도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미 관계가 나빠지면서 네. 요즘에 보니까 지난 5년간 한미 관계가 상당히 그 삐거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거기에는 그 뭐 한국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잠깐 미국 그 조야에서 그 특히 그 워싱턴에서 리더급들 양당 네. 민주당 공화당 합해서 네. 미국 그 조야에서 리더들이 보는 눈 특히 그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 참전 용사들이 보는 요즘의 한국 상당히 실망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 한미 우호 협회가 그 설립 목적이 네. 한미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 한미 우호 협회 미션이 그 발전 이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미국 경우에 말씀드렸지만 네. 한국에서 한국 민주정부도 쉽게 몇 사람이 반미를 한다고 그래서 반미가 된다고 보지 않으니까 네네. 네, 한국의 그 장점들을 계속 올라서 이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네. 그분들로 하여금 안심을 할 수 있게 네네. 하는 역할을 작지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인정하고 알고 계신 부분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그 CPEC 행사, 플로리다에서 열린 행사에 갔더니요. 다녀오셨군요. 예. 거기에 한국에 대한 이제 따로 별도로 세미나가 패널 토론회가 있었는데 다른 방들은 빈자리가 지금 보였는데 그 자리는 꽉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관심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러시아, 중국, 특히 중국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이러다가는 이 북한이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착각할 수 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걸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망하거나 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신 상황인데 그분들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한국을 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영향을 우리가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계속 들었고요.
잘 말씀하셨어요. 그 한국에서 우리는 미국에 사는 한인계 미국인들이지만 예. 한국에서 그 한미 관계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그 영향이 우리들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어른들이야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대로 견딜 수 있지만 그 탈을 쓰고 그 살아야 되는 그 우리 젊은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네. 미국인으로서 세금을 내고 이 나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분명한 미국 시민인데 네. 우리는 중국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보는 눈이 친한 그 친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미국을 해치려는 그 사람들의 일부가 아닌가 네, 네. 하는 그 의심을 갖게 하게 되고 오해받기 쉽죠. 네. 네. 그런 그 편견은 참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다 보면은 세 번 같은 편견을 갖다 보면은 그것이 실제처럼 믿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믿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는 중국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네. 문제가 커집니다. 저도 잘 압니다. 네. 예전에 다른 얘기인데요. 네. 2002년 월드컵 있었을 때 한국이 이태리를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하필 제가 로마에 있었어요. 이태리 네. 로마에 있었는데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인 유학생이 맞았다는 거예요. 네. 너 한국애지 하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 못하죠.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게 힘들어요. 네. 좀 심한 얘기지만 옛날에 한국이 가난할 때 네. 가난하고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몇 나라 중에 하나였을 때는 많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일본인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아, 네. 태권도장도 다 가라떼라고 해서 가르치고 그랬었죠. 그런 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가 한국이 발전하고 경제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니까 네. 이제는 우리 교포들이 한국인처럼 행동을 해요. 네, 그래서는 저는 모두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 행위다 하는 거는 계속 알리고 싶어요. 네. 특히 한인사회 지도자라는 분들이 네. 나서가지고 한국 쪽에 자꾸 고개를 돌리고 그런 분들, 한국 쪽에 심한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 보니까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네. 종전 하는 네. 결정을 미 의회에 라비를 하고 촉구를 하고 네, 하는 네. 일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민주 평통의 현재 회원들 중에 몇 명이 미국 시민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민들은 미국을 위한 생각을 해야지 한국의 정치가 몇 명을 생각하는 네.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사실 한국의 이로운 생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정부 지금 그것이 하나의 한국 헌법기관인데 네. 민주평통에서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그런 시책을 하나를 하겠지만 여기서를 받아가지고 호수아비처럼 네. 내세워가지고 우리도 종전 찬성한다. 이게 앞뒤를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지. 그렇죠. 우리의 아이들 바로 종전 협의에 서명을 하고 그걸 캠페인하는 사람들 자기 자식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종전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미군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미군 철수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세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네. 한국이 휴전선을 코앞에 두고도 30마일 DMZ에 30마일밖에 안 되는 서울에 살면서 네.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그 돈을 투자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미군들이 그 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미군 철수가 이어지게 되면 나라가 없어지게 되고 나라가 없어지게 되면 바로 서명한 사람들 그거를 찬동하고 캠페인하는 사람들의 친척들의 문제가 생기고 네. 나라 전체가 위태롭게 되고 네. 네. 그런 좀 시야를 넓고 멀리 보는 그러한 정책들을 수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미국 내부 얘기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경제가 좀 많이 힘들어졌다, 어려워졌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해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걸 알면은 여기 자리에 아니야. 네.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예. 우선, 키스톤하고, 석유, 네. 증산을 합니다.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네. 이 파이프라인을 열고, 네. 그걸 열어야 된다는 거를 민주당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거 왜 안 여는 걸까요, 선생님? 트럼프 정책이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낸시 플로시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몰라요. 네. 연두교서, 마지막 연두교서 할 때. 찢었잖아요. 네. 그 연설문을 박박 찢는 그 얼굴 기억들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는 내 밥이다, 죽였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그 분위기를 느꼈어요, 나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시작했거나 트럼프가 시행하고 잘 되던 정책은 되도록이면 뒤로 밀어야 자기들이 체면도 쓰고 복수하는 기분도 느끼고 하지 않을까. 뭐 여기 앉아서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지만 나라의 그 발전, 경제 발전은 우선 에너지 발전이 시작이 된다고 봐야 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는데 그 많은 돈 푸는 것이 welfare, 또는 실업, 보수, 보상하는 그 정부 수표가 어마어마하게 나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돈이 넘쳐나가지고, 잘 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그 많은 돈 때문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정부에서 수표가 저절로 입금이 되는데 왜 내가 일을 하느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번, 두 번이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거의 2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근로 의식을 고양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로 의식을 저하시켜요. 네. 그래서 의지를 없애는 그 국민들의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그 근로 정신을 약화시켰어요.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미국 대통령이고 내 나라의 대통령이고 내가 탄 배의 선장이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성원을 합니다. 그러나 선장이 배를 딴 데로 몰고 간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미국이고 그것이 미국인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은 알겠지만 석유 생산을 빨리 하지 않고는 경제 발전으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팬데믹도 끝나가고 정부에서 주는 돈도 고갈이 나고 더 찍을 수도 없고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이자를 올린다 내린다 하고 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갑자기 호경기에서 불경기 쪽으로 넘어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화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문제는 리더들이 화이트하우스나 이 국회에서 그 경제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트럼프 정책이 됐든 레이건 대통령이 정책이 됐든 클린턴 정책이 됐든 좋았던 그 정책들을 모두 합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실시해서 이것을 턴어라운드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꼭 돼가는 걸 보면은 미국 카터 대통령, 내가 미국을 74년에 왔고 76년에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조지아 주지사 하시던 분이.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하는 일이 주한미군 철수. 그랬었죠, 그때. 또 독일에서 미군 감축. 나토. 유럽에서의 역할 감축. 또 나세르 이집트 중동 쪽에서 약화. 반 이스라엘 정책.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하면서 벌써 미국의 그 위력이 훨씬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경제 정책이 영향을 받아서 인플레이션이 시작을 했고
이자율이 네. 요즘에 이자율 3%, 4%, 5% 집 살려면은 뭐 3%에서 네. 뭐 요즘에 2% 하다가 3% 되고 뭐 4%. 요즘 뭐 4%가 넘더라고요. 네, 4%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 1979년에 네. 21.5%가 됐었어요. 와. 이제 구글 체크하시고 네. 역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와. 네. 싼 레이스를, 모기지 레이스 싼 거를 네. 했을 때 17%였어요. 상상이 가세요? 그럼 뭐 집 사지 말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주유소 앞에는 네. 비싸도 기름이 없어가지고 아, 그때 오일 쇼크 있었잖아요. 올 쇼크라 두 번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길에 줄을 서고 그것이 음. 미국의 말을 우습게 보기 시작해서 시작된 거예요. 아. 네. 이것이 몇 년 전에, 5, 6년 전에 있을 뻔 했는데,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걸 막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에 와서, 도널드 트럼프가 끝나고, 이제, 조 바이든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미국의 위력이 많이 떨어졌지 않나. 하는 옛날 지미 카터 시절로 돌아갔다.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예. 틀리길 바라지만, 네. 아마 그런 빨리 조치를 취지 않고 빨리 오일 미국 오일 생산을 늘리고 네네. 밸브를 열고 이 에너지 정책을 빨리 실시를 하고 네. 하지 않으면은 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이자는 계속 오를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경제가 더 위축될 것이고 네네. 맞습니다. 해서 옛날엔 좋았는데 네. 하는 그 얘기들이 회자가 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슬슬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불경기 속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겹쳐지는 물가 상승이 높은 상황에서 불경기가 겹치는 이런 상황을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냥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에너지 독립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쉬운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정책뿐이 아니고 네. 클린턴 대통령도 경제 정책을 잘했습니다. 경제 잘했죠. 예. 네. 네. 그리고 미국의 그 강력한 파워를 넣었어요. 네.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은 보수 정책이 많아요. 아. 네. 민주당이라고 다 미워할 필요, 그분도 미국 사람이고, 네네. 우리 같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당이 다르다고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네. 민주당 사람들이 공화당을 싫어할 필요도 없고, 네. 다만,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방향을 같이 가고 있느냐, 이 배가 선장실에 있는 스태프들이 네. 배를 제대로 차트를 보고, 지도를 보고, 해도를 보고, 계속 잘 몰아가야 되는데, 네. 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문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미국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대답이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심각한 문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다음부터 모든 나라들이 이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냐 이걸 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 때문에 당장 가스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저희가 접하게 된 소식이 뭐였냐면 회장님 우크라이나 국민들 도와주는 캠페인 하신다 이런 얘기가 저희한테 들려왔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라크 전쟁 벌어졌을 때에도 이라크 국민 도와주는 캠페인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전쟁을 벌리는 건 벌리는 거고 우리들이 또 나서서 국민들을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다. 근데 우리 미국 국민들이 왜 이라크 국민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 건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도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방관하지 말고 뛰어들어야 돼요. 네. 그것은 하나의 제안이 아니고, 서제션이 아니고, 룰이에요, law. 그래서 율법입니다. 네. 남을 도와야 된다는 거는, 성경에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냥 하면 좋다, 해봐라, 이게 아니고, 네.
안 하면은 죄가 되는 율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하나의 그 기독교인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이라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같은 생각인데요. 그 6.25 때 국민학교에 다니면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고물자 네. 받아가지고 옷 그 추운 날 그 무명 옷은 광목으로 만든 옷은 3겹 4겹을 입어도 바람이 들어와요. 아, 네. 그게 숭숭 들어와서 네. 소음을 넣어가지고 해도 추워요. 네. 한국이 엄청 춥잖아요, 겨울에. 네. 바람 막 불고. 그런데 이게 고물자를 받은 그 양복, 이런 양복인데 내가 어리니까 이걸 입으니까 오버코트처럼 땅에 잘릴 정도로. 네. 근데 그게 우울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따뜻한지. 네. 근데 그 처음 입던 날, 그 엄청 추운 날인데 그걸 입고서는 이걸 어느 분이 보내줬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걸 어떻게 갚지? 이야, 그 추운 날 이걸 하니까 후끈후끈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경험은 연필이 네. 없어서 네. 종이가 공책이 없어서 예. 우리가 신문을 오려가지고 네. 신문 그 기사 사이에 빈 자리에다가 네. 필기를 했어요. 상상이 네. 가세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신문지를 오려가지고 그 빈틈 얼마나 된다고. 놓고 그 빈 자리에다가 글을 썼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 몽당 연필이 네. 깎고 하다가 요만큼 내 손을 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여기다 대가지고 이거를 묶어가지고 글을 썼다고요. 야. 4학년 때. 네. 어느 날은 학교를 가니까 예. 내 책상 위에 노란 넘버 2 펜슬이 하나가 아니고 12개가 네. 12자루에 연필이 딱 내 책상에 있더라고. 나뿐이 아니고 내 그 동료, 그러니까 우리 클래스메이트. 네. 이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전부 한 다슨씩. 야. 내가 아직도 그 시다 스멜, 그 삼나무. 네. 그 연필 냄새.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야, 어느 사람이 이걸 보냈나. 네. 그분이 그 다음날 보니까 노트북이 오는 거예요. 네. 노트북이 2개, 3개. 네. 그래가지고, 야,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천사들이 어디 살고 있구나. 말만 듣던 천사들이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네. 2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돕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보다 옛날에 빚진 거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에게 교육. 그래서 그 편지를 썼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2트럭 트레일러를 보냈는데, 네. 제가 보냈지만 주도를 했지만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걸 모은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그 돈도 보내고 학용품도 보내고 했는데 트레일러로 2급이에요. 그래서 이라크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운임이 엄청 비싸요. 전쟁터가 돼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USAID에 네. 사정사정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보내줬어요. 네. 편지도 많이 답장도 오고 그랬지만 감사 편지가. 네. 거기다가 썼어요. 옛날에 내가 한국에서 어렵게 지냈을 때 미군들이 이런 구호품을 보내가지고 혜택을 받고 너무나 그 혜택을 받아서 내가 커졌다. 네. 그래서 갚는 걸로 보내니까 너희들도 이 다음에 공부 잘해가지고 열심히 내세 먹으면은 이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갚아라. 네. 이걸 보고 네. 내가 이게 연필 1다슨을 보내지만 이 다음에 2다슨을 누구한테 주면 좋겠다 네. 하는 걸 보냈어요. 그거 받은 사람들은 아마 그 중에 몇 사람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이라크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 지금 다 청년 됐겠는데. 지금 어른이 됐죠. 네. 걔들이. 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의 사건은 전쟁이라든가 정치적인 거는 뭐 제가 그 관여할 일도 아니고 그러나 다만 하나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 됐고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겪어봤지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전쟁을 몇 사람이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소련에서 소련 국민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네. 푸틴하고 그 동조하는 몇 사람, 그 사무실에 그 컨퍼런스 테이블에 불과 내가 짐작하건대
10명, 20명, 30명, maybe 100명?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100명이라면 소련 국민의 인구에 비해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숫자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때려부시자 네. 하고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예?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마음에 안 들리니까. 그 사람들의 오판으로 잘못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네. 전쟁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어려움을 겪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 뭔가 해야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다. 네. TV에서 뉴스를 보고 이 미디어에서 전해오는 뉴스를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뉴스를 보면서도 좀 마음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 거지.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구호금을 모금을 한다기보다 내 마음 편하려고 모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금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캠페인 하신 분들도 여러 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그 도움을 주는 게 우선 2만 불을 목표로 해서 유니세프, 네. 유니세프를 고른 이유는 요즘 그 불량 그 구호재단도 많아요. 네. 그래서 내 돈을 10불을 보내면 그 10불이 남의 주머니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말 우크라이나 어린이에게 갈 거냐, 구호금을 쓸 거냐 하는 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세상이 나쁘기 때문에. 네. 그래서는 그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유니세프에서는 80%그 룰로 80%의 구호금이 그 목적을 위해 써져야 돼요. 성적이 좋은 편이네요. 네, 그렇다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 스티브 스털링 씨라고 한인 그 우회가 하는 그 Medical Assistant Program이라는 거에도 관심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맵에서도 우크라이나 쪽에 도움을 주고 있나요? 그러면요. 네. 그 메디컬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맵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지만 요즘에 신경을 참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 주는 일에 동참을 했으면 하고 크진 않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불로 모아서 보낸다 해도 그건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10불이라도 보내는 분들은 아마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보다는 그 웹사이트에 보시면 유니세프에 보면 Korean Americans for Ukraine 이렇게 찍으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단돈 얼마씩이라도 보내주시면 아마 마음들이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Korean Americans for Ukraine 해가지고 찾으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맵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티브 스털링 그분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분도. 그러고 보니까 한미우협회에서 뉴 히어로 상도 줬던 인물이 한미우협회에서 뉴 히어로 상을 받았던 인물들이 요즘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종종 뉴스에 나오는 걸 봅니다. 정말로. 저희 미국 사회에 정말 곳곳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도 좋은 역할도 해주고 있어서 우리 그 한인들이 미국에 큰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가장 최근에는 그 콜리 킴이, 우리 베이징 올림픽에 가가지고 금메달을 미국에 2개나 따줬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큰 기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 신문에서나 미국 신문에서 크게 안 다뤄줘요. 오히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같은 데서는 표지 기사로 나고, 이 타임즈에서 한 페이지짜리 기사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한인 사회에서 그 recognize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에 충성하고 미국에 기여한 사람들을 많이 그 recognition을 많이 해주고 장려를 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그 한인 사회가 그 미국 속에서 그 발전하는 부각을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미국 내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좋은 긍정적인 건전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한미 동맹 쪽 이야기하면은 그 얘기하셨던 참전 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들 이제 그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긴 하세요. 최근 들어서도 또 뭐 도네이션 받으시려고 여러 역할을 하신 거가 있던데 그것도 개막했나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참 참여를 하시는데 네. 제가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공원 네, 참전공원. 재단에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 하면서 보니까 한인들의 참여가 너무 적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실제 혜택 수혜자인데, 네. 수혜를 받는 장본인들인데, 말로는 고마워하지만, 네. 실제로 액션을 취해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하신 분들이 간혹 있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모금을 시작을 했는데, 네. 돈 액수보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 예산의 거의 다 2,200만 불을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메모리얼 Wall of Remembrance라고 해가지고 네. 4만 2천 명의 이름을 미군 전사와 한국에서 돌아가신 한국군으로서 미군과 함께 돌아가신 카츄샤 네. 그분들 7,200명 네. 이름을 알파베티칼 따로 적는 게 아니고 알파베티칼로 네. 미군과 한국군이 이름이 섞여요. 네네. 그런 석판이 네. 지금 진짜 설치되고 있습니다. 네.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완공이 안 되고 7월 27일 날 7월 27일 2022년 7월 27일 날 네. 10시에 우리가 준공을 합니다. 개막을 합니다. 그러면 휴전 기념일이랑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재단에 네. 모금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그를 고미 펀드 뭐 해가지고 우리 앤디 킴과 함께 이렇게 모금을 해봤는데 네, 네. 그 반응이 미미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몇 분의 한인들이 큰 액수를 1,000불짜리 보내신 분들도 있고 네. 심지어 미장원 하시는 분이 네. 1,000불씩 보내고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병아리 감별 하시는 분이 또 1,000불이나 보내시고 네. 또 최근에 한인회관에 보수로 큰 돈을 40만 불씩이나 그럼 무슨 주광, 뜻이죠? 닥터주, 예. 이런 분들이, 닥터주가 어느 날은 저를 만나서 저녁을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했더니 만나서는 저녁값을 당신이 내면서 나한테 봉투를 넘겨주는데 네. 열어보니까 10,000불짜리 수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는 추모 재단에 네. 10,000불을 도네이션 하시고 많은 분들이 큰 수표를 보내주시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 아직도 바라고 있는 거는 많은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10불, 20불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서 한 10,000명 정도 되면은 우리 지하에 계신 영령들이 네. 그 숫자에 더 감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X보다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한국에 가가지고 네. 김정한 목사님과 상의를 했어요. 극동방송에. 네. 그랬더니 김정한 목사님이 우리도 합시다. 모금을 합시다. 네. 하더니 하루 저녁에 2시간 동안을 생방송으로 모금을 하셨어요. 근데 40만 불이 모이더라고요. 와, 그렇게 모였어요? 한국에서. 와. 네. 그럼 2시간 안에 네네. 그렇게 많은 돈이 모이더라고요. 너무나 고맙고. 그러나 또 실망스러웠던 거는 사람 숫자로 돈을 크게 낸 사람들은 여러분 계신데 네. 작은 돈으로 숫자. 한국에서는 내가 좀 순진한지 몰라도 네. 한 10만 명이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네. 약 200명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200명이 40만 불이면 정말 대단한 건데요. 그렇죠. 네. 나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의 정을 베푸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내가 겪어보기로는 용기가 없어요. 이거 10불이 별거 아니고 내고 싶은데 귀찮고 또는 쑥스러워하세요. 절차가 있고 네. 그래요. 이거 이렇게 조금 내도 되는 건가? 미안한데 이런. 그래서 네. 저는 그래 기부금이나 무슨 누구를 도울 때 수혜자를 돕는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돕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액수가 적어도 괜찮으니까요. 우리 추모 벽 작업하시는데 도움을 주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도네이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디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고펀드미 그쪽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저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Foundation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Korean Veterans War Memorial Foundation 그쪽에다가 도네이션 해주시는 것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머니를 여러 번 터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홍 사장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좋은 광고까지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좋은 소개를 해드려야죠. 저희도 당장 도네이션 해야 되겠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일도 많이 돌보고 계시지만은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애틀란타 한인회에도 지금 저희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한인사회들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인들 이런 것만큼은 꼭 명심해달라라는 당부 말씀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네. 우리 한인들이 우리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죽어가게 되는데, 제가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웃에서 인심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네. 우리는 외국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이고, 이 나라에서 태어난 2세, 3세들도 외국인 취급을, 받거나 외국인의 편견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견을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뿐이 아니고, 우리가 5번의 포럼을 열어가지고, 의견들을 집중시키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골몰스럽게 만드는 그 결론이 우리 이웃들을 봉사해서 이웃에 있는 교회나 이웃에 있는 조직이나 호모노 어소시에이션 또는 카운티, 시티 이런데 계속 발런티어 일하시고 자원봉사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중국 사람들, 아시아 우리처럼 생긴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심어주기 시작하면은 그 편견이 바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인들은 미국에서 피해를 안 주고 남의 해는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미국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하는 데는 여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장래가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평판을 제가 생각하는 평판은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거지만 제가 생각을 나게 해드리고 고치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앤포스트가 너무나 큰일 하시고 네. 거의 한인사회 미디어가 한국 위주 또는 한국에 편중된 보도를 하게 되는데, 미국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미국과 가까워지는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신 거에 내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후원도 좀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 보수를 가다 보면 말하는 극우. 네. 일단 우리들이 지금 소수민족인데, 네. 극우가 이 세력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은 네. 우리 스스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도 민주당 쪽에도 그렇고 이 리버럴 쪽도 그렇고 또 컨서베티브 쪽도 그렇고 네. 너무 치우치는 그런 정책보다는 맞습니다. 중간에 모이는 그런 것이 되겠고, 여기에 뉴스앤포스트가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매개체인데 축하드리고 앞으로 보수 아닌 분들도 좀 모셔가지고 저는 왜냐하면 보수도 미국 사람이고 그렇죠. 보수 미국 사람이지만 리버럴도 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만친 의원 같은 분은 당장 모시고 싶죠.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보수 분들이 많으신데, 보수 분들이 리버럴 분들을 나쁘다, 우리하고 다르다 하고 보시는 것보다는 생각이 다르지만 좋은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두 가지 가치가 다 중요해서 서로 같이 보완하면서 사회가 발전해 가게끔 해야 되는 건데, 서로 적이 되고 갈라지는 거는 사실은
국가 분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건 좋지 않죠. 예. 말씀 명심하고. 예. 우리는 너무 소수민족인데 이 네. 또 갈라지면은 이게 맞습니다. 볼 게 너무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합해져야 됩니다. 네, 네. 네, 중도로 모이면은 네. 자기 그 정책을 팔러시나 이데올로지 이 사상도 유지하면서 나라 발전, 커뮤니티 발전이 도모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런 거보다는.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 내서 또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